SNS 미담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NS 미담 가요의 미담 사냥꾼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곁에 있어야 될 우리 이호철 씨가 아마 꽤 많이 놀라실 겁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호철 씨가 저랑 영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퇴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 혼자 이렇게 나섰느냐? 이분 좀 놀래켜 주려고요. 사실 좀 전에 했던 미담도 굉장히 중요한 미담이어서 그건 나중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또 신년에 제공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연말 맞아서 마지막 날만큼은, 오늘만큼은 이호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호철 씨가 사실 어느 미담의 주인공보다도 더 따뜻한 가슴을 안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어떤 분인가? 일단은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매우 친절한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섬세한 분이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 배려하는 분입니다. 친절과 섬세와 배려, 이 세 단어로 딱 축약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호철이라는 분입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친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호철 씨를 만난 건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요 2년 정도,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 주변 분들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호철 씨 이곳 스튜디오를 계속 이렇게 내방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얼만큼 친절하게 관계가 잘 맺어져 있나 하면 우리 스튜디오 맞은편에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수십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곳에 한 20여 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웃 어른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뵐 때마다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를테면 하는 업종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일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웃 큰 어른일 뿐입니다. 일의 분야가 다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내왕이 따로 없고 특별한 대화 없고 말이죠. 그저 그냥 인사 정도. 네, 그런 분인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우리 이 스튜디오를 녹화하고 이렇게 종종 얼굴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반갑기도 하고 언뜻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우철대감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연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어느 날 컴퓨터를 잘 못하셔가지고 도움을 청하셨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영업 노하우는 최고인데 워낙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 동리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이 이제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 빈자리를 이호철 씨가 컴퓨터 업무 같은 걸 이렇게 메꿔주셨나 봐요. 간간히 들어가서. 네. 아우, 얼마나 정말 고마우시겠습니까? 그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이호철 씨를 보면 뭘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싶고, 뭐, 맛있는 뭐 이런 거라도 하나 그냥 사다 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을 늘 이제 갖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호철 씨를 불러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물어보고, 그럼 또 이호철 씨가 요만큼도 성화를 부리질 않아요. 모르시니까 그런 건데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해서 잘 모르시면 직접 그 사무실로 가서 그걸 또 이렇게 계약서다 뭐다 이렇게 써주시고 타이프를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여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도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걸 부탁을 할 만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달달하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못 해드렸나 보다,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호철 씨에게 그런 면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잘 대하는 바로 그런 분이 이호철 씨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죠. 박수. 네. 저 혼자의 박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호철 씨가 얼마큼 섬세한 분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 그 탈북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탈북인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이분도 생각이 정말 바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사선을 넘고 어렵게 이곳에 와 있는 저를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온정의 세상이더라.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40대의 여자분이신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 바로 이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았더니 뜨개질, 바느질 또 뭐 재봉 이런 거에 인제 상당히 소질을 가지고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해서 상의를 한 끝에 요양원 어르신들 케어를 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요양원 어르신들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좀 잠버릇이 좀 유별나신 분들은 까탈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긁고 그런데요. 이게 인제 핥히는 거죠. 그러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손장갑 텁텁하게 이만하게 짠 그런 손장갑, 손싸개죠, 손싸개. 손싸개도 만들고 또 이제 그 편안하게 양 그 요양원 내에서 입으실 수 있도록 이 하의를 또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뭐 또 어르신들이 장력이라고 그러죠. 예 손아귀 힘이 떨어질까 봐 뭔가를 꼭꼭 쥐라고 탄탄한 솜을 넣은 작은 인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갖다 인제 그 물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한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에 일단은 그 재봉질을 할 또는 바느질을 할 이런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자신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집기 중에 조명 기구를 찾아와 가지고 밝게 달아 주고 못질까지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이렇게 도움 주는 것을 봤을 때 '야 참 따뜻한 분이고 또 이 사람이 뭐가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이다.'는 그런 걸 굉장히 섬세하게 찬찬히 보고 준비를 할 줄 아는 '야 이 정말 멋진 남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철 씨 정말 대단합니다. 저보다는 몇 해 연하가 됩니다만 정말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배려하는 분입니다. 이호철 씨는 정말로 배려하는 분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고 상대만 배려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그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가끔 왜 보면 좀 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얕잡아 보는 이런 아주 나쁜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호철 씨가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것이 워낙 욕심이 없이 털어놔 버리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나 더 챙겨도 될까?' 하면서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거절이 없어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이를테면 뭘 부탁을 하더라도 부탁을 다 들어 주시는 분이야 저분은. 그러면 쉽게 부탁을 하겠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부탁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이건 내가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이 호철 씨에게 느끼는 게 바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하 신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더욱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부탁하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또 갖고 있구나.' 그게 배려심 아니겠습니까? 뭐든 덜컥덜컥 다 들어줘.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줘. 뭐 해줘. 뭐 해줘.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을 해서가 아니라 말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아니야. 자칫하면 이건 좀 결례가 될 수가 있어.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봐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추스리게 만들 줄 아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호철 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정말 정확하게 '아하. 거절 없는
카리스마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거야말로 정말로 외유 내강형의 전형적인 어떤 표본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또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하시는 그런 분. 아, 정말 멋진 분입니다. 남자는 남자를 알아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남자 중에 상남자가 바로 이런 남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호철 씨, 제가 호철 씨가 여기 있으면 이런 얘기를 못 전합니다. 이분 저 얼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청하고 난 이후에 혼자 카메라를 켜고 지금 호철 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아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러실 것 같아요. 틀림없이. 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병이 안 생겨요. 전 말을 감추는 법이 없거든요. 그 말이 바른 말이든 그른 말이든 말을 감추지 않아요. 뱉어놓고 난 뒤에 후회 좀 하면 되지 뭐. 반성 좀 하면 되지 뭐 가지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호철 씨 미안해요. 네. 자, 이제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는데 따뜻한 연말 되시라고 따뜻한 노래를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노래를 따뜻하다 그러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 민족에 굉장히 힘을 줬던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래 원곡은요.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는 새롭게 다시 또 만난다는 그 기약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짙게 깔려져 있는 노래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원곡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오늘 가장 많이 들려오는 노래죠. 여러분 작별이란 가사 잘 아시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요게 이제 우리 강소천 선생, 시인 강소천 선생이 신말을 붙였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작별이란 노래로 불려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찬송가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노래. 네. 더 하질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 민요로 알려져 있죠. 스코틀랜드, 영국 속에 있는 스코틀랜드. 네. 이 스코틀랜드에 그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이 그 문맹자 어머님의 손에서 자라요. 그런데 문맹자 어머니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셨던가 봐요.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그 노래들을 계속해서 아기를 안으면 불러주곤 했답니다. 로버트 번스는 그 노래를 듣고 자라난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엄마가 가르친 노래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에게 얘기해 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스코틀랜드 왕국의 백성들이다. 지금 이 영국이 아닌 스코틀랜드 왕국의 백성들이다. 우리 조상들의 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조상들의 노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너에게 불러준 것이다. 이 어린 로버트 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상들의 자료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엄마의 노래를 발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 수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모은 노래가 약 350여 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스코틀랜드 민요 하면 전부 다 거의 사실상의 90% 이상이 로버트 번스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바로 그 노래들입니다. 네. 그 노래가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찬송가로 불려지게 되고 또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국민적인 자존심을 그래도 세워줬던 그런 노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 노래 음률에다가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애국가가 정해지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임시 애국가로 이 노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노래하셨다는 어르신들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들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연로하신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바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노래는 안익태 선생의 현재 애국가의 음률인 코리아 환상곡이 나오기 전까지 애국가의 구실을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애국가가 없었던, 국가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첫 국가로 불려졌던 노래, 바로 그 노래 Old Lang Syne이죠. 네. 영어로는 Old Long Syne이고요. 우리 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 멀고 먼 옛날,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여러분께 불러드리면서 마무리하겠는데, 노래는 좀 전에 호철 씨랑 같이 불렀거든요. 그 노래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싶죠? 구독을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 같이 해주세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잘 가시오, 잘 있으오, 서로 손 못 잡고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도 흘리네. 이 자리를, 이 마음을 길이 간직하고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축배를 올리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봐요. 감사합니다.